강프로입니다. 자, 엑시콘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 구간이 있었다가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점, 그리고 거래가 계속해서 붙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주가 아직까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이 내용을 포함해서 보면 엑시콘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당 부분 강세가 많이 진행이 됐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적인 내용이 뭐 차트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이, 매매의 기술이. 지금 반도체를 무조건 매매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매매의 기술 없이 내가 달려들였다가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하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엑시콘 관련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 계좌 수익은 3달이 되지 않았죠. 111%, 2배가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서 시장도 올라오긴 했지만 3%, 4% 최근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그쵸,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미증시처럼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냈다는 건 종목 장세에서 주도주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매매를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 좋게 종목 한 개, 두 개 잡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그쵸? 기술을 습득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나오죠? 제가 실제 매매한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화면이고요.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4.8%의 수익. 그런데 공략한 시점은 언제예요? 돌파 구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장시장 전에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정확하게 시가 체결된 이후에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74.8%. 그렇죠? 무조건 돌파 구간의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 주식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도체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자, 보세요. 엑시콘.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15%의 수익을 3월 7일 날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니까 다시 매수 구간을 또 잡는다. 자,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또 잡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불타기라고 한다. 물론 이때 제가 전량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올라오면서 내가 매수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매매의 기술입니다. 자, 그 밑에 PSK 홀딩스. 자,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어저께도 매수, 오늘도 매수, 오늘도 장중 급등,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죠.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수익을 봐놨어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죠. 네페스 아크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반도체 쪽이죠. 32% 수익, 2월 21일.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3일 동안 매수하고 그 다음날 매도 32%. 그렇죠?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HLB 제약 어떻습니까? 매수, 이틀 뒤에 매도, 19% 수익, 다시 매수, 어제 급등, 오늘도 강세. 그렇죠? 모두 돌파 구간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만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매매하는지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엑시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엑시콘은 지금 삼성전자의 CXL 관련주라고 알고 있죠. 근데 CXL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HBM으로 표준화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엑시콘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올라갈까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 패키징 기술을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한다고 해서 내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키징 장비 종목이 어느 종목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강한 종목이 어떤 류의 종목
종목들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내가 돈을 가장 빨리 버는 길입니다. 빨리 번다고 해서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가격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가격을 먼저 보고 시세 형성이 됐다는 건 이 종목군에 돈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관련돼 있는 뭐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 안 올라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치요? 굳이 패키징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두산 테스나나 이런 종목들 보면 어때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에서 내가 반도체라고 그냥 계속해서 물고 있지 말라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주라고 있는 게 약한 구간에 있었어요. 그럼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버티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종목은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함께 움직인다는 게 흔히 얘기하는 뭐 짝짓기 매매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강하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강하기 위해서는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잘 나가야 되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진이 커지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 경기가 바로 밑으로 내려오고 뭐 그게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그 밑에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두산 테스나는 왜 안 가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지 여기도 HBM 장비인데 얘네는 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타점을 잡는 구간 그렇죠? 그 타점을 잡는 구간을 정말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HLB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도 그쵸? 제 매매한 타점이 다 나온 그런 화면이에요. 자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죠. 눌림목 구간 보죠.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합니다. 그랬을 때 1월 달입니다. 여기 1월 달 24년 1월 31.9% 정확하게 이날 매도를 했어요. 1월 29일 날. 근데 63,100원 그리고 8만 원. 그쵸? 8만 원에 다시 매수합니다. 이 중간 가격대는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시장에서 나를 어렵게 만든 가장 진짜 첫 번째 요인이 뭔 줄 아세요? 싸게 살라고 할 때 그리고 비싸게 팔고자 할 때 이런 겁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틀립니다. 맞추려고 하면 맞출수록 시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게 엑시콘이라고 다를까요? 아니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라고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반도체 종목 말씀드리면서 자람 테크놀로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날 매수했어요. 3월 11일 날 54,300원에 그리고 나서 95,1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여기 타점 보잖아요. 그냥 고가에 잡을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겠지. 이거 제가 5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세요.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팔아요. 돈 먹었으니까 파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저는 싸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갔고요. 고가를 확인하고 매도한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HLB로 보여드린 거예요. HLB로. 그쵸? 어떻습니까? 매도하고 30% 수익 내고 이만큼 버리죠. 그냥 이만큼 시세 그냥 다 버립니다. 버리고 확인하고 다시 매수한다. 그래야 심리가 안정이 된다.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건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전에는 제가 시세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그렇죠? 엑시콘을 포함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이쪽에 지금 돈이 돌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많이 올랐다고 매매를 안 한다는 건 너무 바보짓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절대 만들지 마시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돈을 버세요. 지금 돈 안 벌면 삼성전자 다 올라가고 나중에 2달, 3달 많으면 6개월 뒤에 삼성전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돈 못 벌어요. 돈 버는 시장 다 지나갑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물리면 다음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또 물려있기 때문에 나는 손실 구간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매매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타점, 즉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런 과정에서 엑시콘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전혀 틀리지 않다.
그리고 엑시콘에서 뭐 CXL을 하는데 대세가 HBM이다 이거 안 할 게 아니라 엑시콘이 올라가면 엑시콘을 하는 겁니다.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니잖아요. 그럼 폭락이 나오죠. 언제? 올라가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을 누가 결정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정한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강한 종목을 매수하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상황, 지금 구간에 대입해서 본다면 기준이 있는 종목을 토대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군에서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그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